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상장 및 메인넷 예상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정말 열광하고 있죠. 그만큼 파이코인이 뭐 호재가 많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는 개인 거래라면 동결이라는 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상장하고 메인넷이 그럼 도대체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더리움은 최근 본 것 중에 가장 낮은 가스비를 기록 중이라고 해서 나오죠.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가스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출금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싸다는 건데 0.52달러 싸긴 싸네요. 그죠? 다음 내용 보면 환율 1,400원 육박하자 정부 즉각 조치 구두 개입이라고 해서 돼 있죠. 그래서 과도한 변동성 땐 과감한 조치, 중동발, 유가 불안, 고금리까지 겹쳐서 경제는 빨간불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 비트코인의 한편 매물대를 좀 봐보면요, 현재 자리 이렇게 패닉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지금 4만 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폭락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지만, 어쨌든 반감기도 얼마 남았다?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 뭔가 시작하려면은 좀 남았어요. 이 정확히 그 반감기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18일, 1일이 빠지고 19일, 2일이 빠지고 20일 하고 2시간 남은 거잖아요. 제가 찍는 시간으로 그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20일 오전 9시가 됩니다. 즉 목, 금, 토일, 토요일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반감기. 과연 이때부터 이제 흐름이 어떻게 급변할 것인가, 우린 이거를 지켜보며 구경하면 됩니다. 다음 내용 보면 뭐 달러 원화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다가 아까의 그 달러 영향 때문일까요? 좀 떨어졌어요. 약간 그 저항을 받고 있는 환율을 볼 수 있죠. 과연 어떤 식으로 더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의 그런 예측이 안 될 뿐이고. 자, 도지데이라고 해서 4월 20일은 도지데이예요. 야, 이날 비트코인 반감기 날인데 딱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도지데이다. 야, 그럼 과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움직임이 또 있을까? 도지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확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자, 뭐 나는 솔로 돌싱 특집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업비트를 보며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데 곧이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붙잡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광수. 죄송한데 안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얼마나 이렇길래 사람이 이럴까요? 업비트 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어야 됩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이제 매트릭스 포트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광범위한 이 랠리의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를 여력 가능성들이 많이 높다라는 이런 거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역시 금값, 그 다음에 앞으로 코인의 값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 내용 보면 이 레이어 2는 3월에 온체인 수익이 가장 증가를 했습니다. 온체인 수익은 이렇게 2월보다 4배 많은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요. 전일 하락을 했던 미 증시가 보합을 해서 마감을 했고, 이거에 따라 비트코인은 약 반등 중에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부분인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여튼 금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이 대세의 시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파이에 대해서, 파이코인도 가치가 좀 올라야겠죠. 자, 파이에 대한 내용들 보면 파이 체인몰부터 볼게요. 자, 파이 체인몰 이렇게 오피셜이 iOS용 앱스토어에 출시가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승인 대기 중이고 iOS 사용자는 다음 단계를 따라라. 그래서 이전에 파이체인몰 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기억해서 앱스토어에서 파이체인몰 지갑을 검색 후에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31만 4,159달러 상당의 파이 네트워크 상품 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교환하는 모습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337.2만 팔로워입니다. 팔로워가 소폭 늘었는데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335.9만 팔로워입니다. 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격차를 1.3만으로 줄였습니다. 과연 이번 달에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한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이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비트코인, 우리가 피자를 갖다가 사 먹었던 이 기록, 여러분들이 알지만 10,000개의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 먹었다. 비트코인으로 10,000개를 사 먹고 비트코인으로 10,000개를 받았다. 어떤 분은 그렇겠죠? 되게 시기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거래 동의를 하고 이렇게 30불에 불과했던 10,000 비트코인에 대한 대가로 2개의 대형 최고 피자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 동전의 가치는 이만큼이래요. 27만이 아니라 뭐야 이거? 2억 5,786만 뭐 이렇게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인 제트기를 살 수 있는 행운이었다 라고 얘기했고 비트코인을 저장하지 않은 것이 확실히 후임을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구매를 촉진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한편 이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파이어사이드 포럼 광고가 왜 안 나오냐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광고 시청으로 1토큰 받는 방식이 변경이 된 듯하다. 1시간에 한 번 시청이 가능하고 8시간에 5번 시청이 가능하고 연속으로 5번 보고 5토큰 챙기는 게 더 편리해졌다. 다만 우리가 토큰을 받는 게 예전처럼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받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자, 5개 광고를 8시간마다 볼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에 보면 메인넷 대시보드 나와 있는데 지금 테스트넷 과연 노드는 얼마나 움직였을까? 715 계속 떨어지고 있죠. 66으로 떨어졌고 제가 볼 땐 다음 주 중에는 이 3만대 깨지지 않을까. 일본이 계속 하락세요. 이 상승세가 없이 계속 하락세로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자, 일단 파이 도어 관련해서 보면은 자, 지갑 과연 있을까요? 지금 빵이죠 또? 제가 이거에 따라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000만에 대한 KYC를 돌파했다라고 얘기하고 방금 전에 505만에서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1000만이 돼야 돼요. 그 중에 500만이 된 거고 1500만 중에 1000만이 된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가면 당연히 한 500만 정도라고 잡으면 돼요. 이 만단이 필요가 없고 500만 정도가 됐을 때 앞으로 500만 명이 KYC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일자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늘을 제외하고 4월은 13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우리가 31일에 29일에 그리고 3월 31일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간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91일에다가 지금 17일 갔으니까 지금까지 108일이라는 시간이 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66일이니까 대략적으로 빼보면 54일 실제로 이만큼이 남는 거죠. 254일. 자, 254일인데 500만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현실적인 계산이 되겠는데 자, 500만 계산해봐요. 500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자, 몇? 254만 하나 둘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196일 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196일이 아니라 500만 나누기 254만이 아니라 254죠. 자,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적어도 12월 말에 이 메인넷이 되려고 하면 19,685명씩 KYC 인증이 돼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빵이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빵이 뜨면은 그만큼 19,685가 또 일수가 줄어들 때마다 나누기 뭐 253이라고 해서 계속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19,685 19,685 나누기 253 77명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빵이 뜰 때마다 77명, 80명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KYC를 하루에 받아야 되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월 말까지 하려면 지금 매일 평균적으로 19,685명씩 인증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빵이 떠버리면은 골치가 아픈 나중에 또 12월 가서도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상장에 대한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상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파이 네트워크는 상장 목적의 코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상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메인넷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왜 다른 지금 거래소들만 봐도 지금 줄을 서 있잖아요. 짜자자작 해서 뭐 후오비부터
다른 여러가지 거래, XT 거래소 옛날에 보면 쫙 있는데, 이런 거래소들이 뭐예요? IOU, 도둑상장, 가짜상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어팀에서는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우리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 메인넷이라는 거 올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올해 목표를 한다라고 했지 올해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짝 그런 부분에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파이 네트워크가 올해 현명하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 이 동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의견들이 좀 분분하고 다양해요. 자, 코어팀이 하지 말라는 건 조심해야 된다. 미래를 아신다면 책임질 수 있다면 코어팀이 금지한 거 해도 된다고 말하세요. 훗날 누군가 그 말을 듣고 피해를 보면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막말해대고 아이디 삭제하고 아이디 바꿀 거면서 초초한 사람이었다. 초촐한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 장담하지 말라고 반박 댓글을 몇 번 올렸는데, 이걸로 그냥 몇 번 티격태격했죠. 다른 사람도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이 안 난다. 2022년 7월 마이그레이션 시작됐고 순수 채굴량뿐 아니라 다른 물량도 락업에 걸렸다. 지인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냥 반말만 듣고 100% 락업 걸어서 후회하는 분 많았다. 사과라고 글 올렸지만 그동안 쓴 글 모두 삭제하고 계정 삭제하셨다고요. 자,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겠죠. 책임질 거 아니면 불법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지 말길 바란다. 다른 분의 의견입니다. 한국 내에서 마이그레이션 된 물량에 몇백 원 던지는 물량은 얼마 안 될 거라 봅니다. 베트남 같은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서 시세 차이 때문에 흘러나온 물량일 텐데, 매집자가 동남아 매집 분량을 파채몰에서 아이폰이든 바꾸든 장터에서 바꾸든 본질적으로 똑같다. 네이버페이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각자 책임도 감수하면 되는 문제이고, 아무튼 간에 메인넷 오픈 전에 동남아 매도 물량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손바뀜이 되는 건 메인넷2의 파이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 정도는 알고 시샘을 부리기 바란다. 동남아 물량을 지들끼리 300원에 400원에 거래하든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보유하든 간에 방치하고 있다가 오픈넷하고 상장되면 동남아 물량은 매도 폭탄으로 쏟아진다. 그래서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할 텐데, 지금처럼 한국으로 넘어와서 매집자들이 매수하면 상장 후에 쏟아질 저가 매도 물량을 미리 제거하는 게 된다. 두꺼운 저가 매도벽이 치워지면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심술보가 유난히 발동한 사람들이 몇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파서 난리들인지 잠자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던가. 과연 아무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분들의 파이가 잠길까봐 걱정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시는지, 주장한 대로 파이가 동결되면 소각 효과가 없다. 자, 아니면 나는 현금으로 살 만한 용기와 확신이 없지만 남들이 파이 개수를 늘려가는 게 조금 조급하고 배가 아픈 건지, 둘 중에 뭐인지 궁금하다. 정지가 되고 동결이 된다면 수도 없이 거래하신 카페분들,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분들, 지갑이 수백 개라서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계신가 보다. 자, 어느 순간부터 무슨 심보인지 선을 넘어가며 현금성 거래를 제외한 P2P 자체를 부정하며 선동하는데 누가 봐도 의도성이 있다. 헛소문으로 불안감 심어주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규정 위반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이 됐고, 당시에 작성한 글은 이미 지워졌지만 제 논지는 이거다. 규정 위반의 대상은 타 암호화폐 법정화폐 교환이다. 자, 상품으로의 거래를 위해 법정화폐를 태워서 그 상품을 구매해서 파이의 가치를 교환하는 것은 대리구매도 위반이다 아니다 꽤 시끌시끌한데,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생태계 사장님들이 상품을 서비스하기 위해 상품을 구매해서 지출한 법정화폐, 그 법정화폐로 재고를 마련하여 상품과 파이를 교환. 자, 그래서 저는 22년부터 이 모호한 정책들은 개척자들이 싸움을 붙이기에 좋은 먹잇감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 단지 코어팀의 관점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법률적인 해석이다. 소셜체인에서 관여하는 파이 네트워크 기초 자산 분배는 그 어떤 법정화폐의 대가로서 지급되거나 교환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SEC나 정부 기관에서의 항소에 대해서 소셜체인은 법적으로 자유로우며 실제 그 행위를 한 주체는 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국한된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현금과 파이를 교환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향후라도 문제를 걸면 걸릴 수 있고 증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증빙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항소에 실패할 시 반드시 계정의 동결은 염두에 둬야 되고 그 계정의 동결과 지갑은 분명 다른 것이다 해서, 자,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의 파이는 하레비 니콜라스 하레비가 와도 못 가져간다. 청구 이전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는 것이 아니다. 동결 시에 2차 마이그레이션은 받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요. 자, 현금 거래를 하건 무슨 거래를 하건 그거는 니들 맘대로 해라. 다만 훗날 만약에 문제가 됐어. 의심 거래로 해서 계정이 동결됐을 때 이거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만들어 둬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못 만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억울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동결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현금 거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저장해서 거래하나? 그 정보가 사라지면 전부 동결임?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지. 동남아에서 대량으로 몇십만 파이, 몇백만 파이 거래한 사람이야 의심받겠지만 이외에는 못 건드림. 동일하게 거래 내역이 발생됐다고 해서 동결시키게.
그 사람이 진짜 물건으로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10만원짜리 피규어 하나에 4,000파이로 거래했다고 하면 피규어 하나 4,000 거래했다고 의심하면서 동결시키려고. 파이 가치는 누가 정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매집해라. 아니면 조용히 있고. 파이코인 채굴 버튼 누르려고 하니까 개인정보 털린다고 하는 안 하는 사람들 같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거래요. 불법 노드 운영 말은 한마디도 없고 P2P 현금 거래 동결에 쌍심지를 켜시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파이코인 정말로 이 대리 거래 뭐 있어 무슨 거래 그 동결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파이코인 거래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품목들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되고, 근데 그거에 따라 거래를 했어. 사실 인생은 그래요. 어떤 거든지 몰래 해서 안 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주운전도요. 법에 위반하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살인 이런 거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그쵸? 뭐 도둑질 안 걸리면 그만입니다. 사기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꼬리가 길면 뭐다? 반드시 밟히고 이거에 따라 만약에 동결이 됐다? 그럼 이거는 각자의 책임이고 몫이에요. 이거에 따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소명하면 되고 못하겠으면 그냥 빠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코어팀에서 아직도 하지 말라는 건 그냥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했다가 긁어부스럼 돼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았던 파이코인 동결되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뭐 사라지거나 이런 일이 부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상장과 메인의 예상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